이수연의 공연은 삼성 회장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날 무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었다. 조명은 차갑게 깔렸고 객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공기. 모두가 숨을 아끼고 눈을 아끼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그곳은 전쟁터가 된다.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이수연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늘 무대는 타고난 사람의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은 타고난 재능의 여유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눈빛. 무대를 향해 걸어 나오는 발걸음에는 삶이 걸린 사람만이 가진 진득한 무게가 있었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관객을 끌어당겼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지금 막 털어놓을 것처럼. 그날의 공연에는 유난히 낯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방송국 관계자, 업계 인사, 그리고 명함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 그중 한 사람은 누가 봐도 보통의 관객이 아니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닿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의 수행원들이 출입 동선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을 가리는 모습까지 그 자체가 무대보다 더 큰 긴장감을 만들었다. 오늘 누가 온 거야? 설마 그분? 장난 아니네. 그렇다. 그날 객석에는 삼성 회장이 있었다. 공식 발표도 기자의 플래시도 없었다. 마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보려는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오늘 이 무대가 그저 한 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밤이 아니라는 것을. 이수연은 마이크를 잡기 전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짧은 틈이 오히려 길게 느껴졌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첫 음이 떨어졌다.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의 표정이 감상에서 경계로 변했다. 무언가가 너무 정직하게 들려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심스러워진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예쁘게 포장된 감정이 아니었다. 번쩍이는 고음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것도 아니었다. 대신 한 글자 한 글자가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고백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꺼내어 보여주고 있었다. 밤을 새운 연습실의 냄새, 실패한 오디션장 복도의 차가운 공기, 누군가에게 넌 안 돼 라고 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음정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다. 관객의 목이 한 번씩 꿀꺽 움직였다.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회장의 자세에서 시작됐다. 처음 그는 등을 깊이 기대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음악을 평가하는 사람의 태도였다. 하지만 이수연이 1절을 지나고 숨을 잠깐 고르며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기울었다. 그 찰나의 움직임을 본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지금 들었어? 자세가 바뀌었어. 그 변화는 마치 도미노처럼 번졌다. 수행원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다 멈췄고 관계자들은 대본을 펼치던 손을 내려놓았다. 평소 같으면 고개 전개를 예측하며 표정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다음이 무엇인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수연의 노래는 계속해서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그녀는 갑자기 속도를 늦췄다. 아주 작은 흔들림, 의도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정도의 떨림. 그런데 그 떨림이 오히려 전부를 무너뜨렸다. 무대는 흔들렸고 관객은 그 흔들림을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완벽한 가창이 아니라 감정이 과하게 넘치지도 않는, 그런데도 손끝이 저릿하게 만드는 진짜. 이수연은 그 순간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마치 괜찮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에게 말하듯. 그리고 다시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객석을 찔렀다. 누구의 마음이든 하나쯤은 숨겨둔 상처가 있다. 이수연은 그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 아프게,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맙게 회장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 번 멈췄다. 그는 손을 모으지도 박자를 타지도 않았다. 대신 더 이상 기업인의 눈으로만 무대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아이는 무엇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마지막 후렴. 이수연은 더 이상 힘을 끌어올리지 않았다. 고음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소리를 줄였다. 사람들은 보통 클라이맥스에서 더 크게 뻗는다. 하지만 그녀는 반대로 했다. 가장 큰 장면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건 승부수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크게 보이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로 남기기 위해 노래한다. 순간 객석에서 아주 얇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울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울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노래가 끝난 뒤에 찾아왔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 남아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 정적은 무례가 아니라 충격이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잇는 순간은 그들이 그저 감상이 아니라 경험을 했을 때다. 몇 초 뒤 누군가가 마침내 손뼉을 치려는 찰나 회장이 먼저 움직였다. 탁! 그의 박수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박수는 가벼운 칭찬이 아니었다. 그 박수는 확인했다는 신호였다. 그 다음부터는 폭발이었다. 객석이 한꺼번에 터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서로를 보며 당황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감출 수 없는 전율이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장의 수행원이 조용히 통로로 나와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지금 접촉하는 거야? 이 타이밍에? 말도 안 돼. 무대 뒤는 곧 소란스러워졌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뛰어왔고 제작진 몇 명이 통신기로 뭔가를 확인했다. 누군가는 이건 예정에 없던 동선이라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 이수연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작은 대기실로 안내됐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 가지 소문이 미친 듯이 퍼졌다. 회장이 직접 한마디를 했다. 그 한마디가 단지 칭찬인지 제안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기업의 심장부가 한 무대에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다. 감동은 아름답게 지나간다. 그러나 이수연의 무대는 어떤 조직이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렸다. 사람의 본질, 숫자로 관리되지 않는 가치, 보고서에 넣을 수 없는 진짜. 기업은 성과로 움직이고 시스템으로 굴러가며 목표로 달린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속도를 잠깐 멈추게 했다. 멈춘 순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나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지? 우리 회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지? 그 질문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질문이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회사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누군가는 문화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예산이 없다로 끝났을 이야기들이 이상하게도 방법을 찾아보자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말한다. 회장이 그날 느낀 건 투자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였대. 이수연은 자신이 무엇을 흔들어 놓았는지 아직 모를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만 노래했을 뿐이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수천 개의 회의를 뒤집는다. 한 번의 목소리가 수만 개의 결정을 흔든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방향이 된다. 무대는 끝났지만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수연을 단지 노래 잘하는 참가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질문이 되었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은 무대를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조직을 흔들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는 늘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 번 닿으면 세상을 크게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